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저희 베짤렐 아카데미의 노지혜 선생님 모시고 저희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지혜 선생님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짤렐 아카데미에 재학을 하고 있는 노지혜이고요. 현재 저는 대학원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 저희 학교는 히브리어로 써 있긴 하지만 베짤렐 컬리지고요. 그리고 예술과 디자인을 주로 다루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가 왜 이스라엘에 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질문은 이스라엘에 오시면 가장 많이 들으실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할 때도 왜 이스라엘에 왔니? 라고 하면 이 문장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이스라엘에 오게 된 계기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 그냥 제가 대학원을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찰나에 이스라엘 여행을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게 됐어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하는 야드바심에 갔더니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확히 그때 봤던 같은 그림은 아예 홀로코스트 시기에 유대인들이 그 게토랑 그리고 아우슈비츠라고 하죠. 거기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이제 자기 브리프 케이스 안에 넣어서 아이디랑 같이 땅속에 묻어놨던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거를 전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아, 저는 일단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로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좀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유학은 굉장히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5년 9월이었는데 저는 2016년 2월 달에 이스라엘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짤레일이라는 학교를 알게 됐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예술 비평, 정확히는 예술 정책과 이론과가 대학원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거기를 목표로 삼고 2016년 2월 달에 이스라엘에 오게 됐습니다. 베짤렐이라는 학교는 여기가 학부 캠퍼스예요. 베짤렐은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는 미대고요. 위키피디아에서 설명하기로는 예술 디자인 그리고 건축을 아우르는 학교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학교는 1906년에 설립이 되었고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이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좋다고 하는 그 미대로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캠퍼스가 이제 히브리 대학교 안에 같이 쉐어를 하고 있어요. 저희 학부 건물을 같이 쉐어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학교 홈페이지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학부와 대학원 다 통틀어서 재학생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건물은 학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건물에는 이제 순수회화, 주얼리, 그다음에 뭐 도자기, 영상예술, 패션 디자인 이런 이 정도의 한 7개 정도 학부생들이 같이 이제 강의실과 스튜디오를 같이 쉐어를 하고 있는 건물이고, 학교에 대한 이해를 조금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같이 하나 보고, 이게 졸업 전시 영상이거든요. 이거를 같이 잠깐 보고 다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 영상이 안 보이시죠, 지금? 네,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다시 같이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물은 학부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가장 처음에 세워진 베짤렐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가만 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학부에만 건축가가 있고 대학원에는 건축가가 없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건축가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 이 건물이 시내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위치해 있는 도로 자체 이름도 베짤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도 베짤렐 하면 그냥 이 건물을 먼저 떠올리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학원 건물은 또 따로 있습니다.
대학원 건물은 지금 보시는 건물이 대학원 캠퍼스인데 여기는 원래 병원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독일에서 세운 병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베잘레 대학원과 그리고 현지 갤러리가 1층에 입주를 해 있고요. 이곳에서는 산업 디자인, 도시 디자인, 그리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정책 이론, 예술 정책과 이론과가 함께 자리를 잡고 있고, 이 건물이 베잘레 대학원 캠퍼스인 동시에 굉장히 예루살렘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콘서트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파티도 하는 그런 건물로 함께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회화 대학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건물은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잘렐은 한 4-5개 정도 캠퍼스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시청 근처에 통합 캠퍼스를 세우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3-4년 뒤 정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건물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과는 보통은 MA라고 하죠. 그래서 Masters of Art라고 해서 쉽게 생각을 하면 뭐 비평, 그 다음에 큐레이팅 이런 거 가르치는 과이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는 1학년에는 공통적으로 함께 수업을 합니다. 함께 수업을 하는데 2학년이 되면 큐레이팅 아니면 예술 비평 세부 전공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고 제가 입학할 때에는 1학년 정원이 원래는 25명인데 23명이 입학을 했고요. 2학년에 진학을 할 때에는 큐레이팅으로 20명 그리고 예술 비평으로 3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예술 비평을 할 건지 큐레이팅을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거는 철저히 학생 개인의 자유이고 학생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대학원을 마치는 프로세스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논문을 쓰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점 이수를 해서 수료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한국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논문을 쓰시고 싶다고 한다면 베잘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평균 성적이 85점을 넘어야 됩니다. 오버럴로 85점이 넘어야 논문을 쓸 수 있는 최소 자격이 주어지고요. 보통은 2학년을 마무리할 때 그 해당하는 해 12월까지 논문을 마무리하지만 학교에서 주제를 들어보고 이거는 조금 더 방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학교 측에서 논문을 위한 thesis year를 따로 오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많이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1년 정도 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큐레이팅을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 과에 가르치고 있는 큐레이팅 교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전시를 기획을 하고 뭐 어떻게 작품들을 배치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프랙티컬 수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프로젝트 전시 기획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졸업 프로젝트로. 근데 예술 비평 같은 경우에는 비평이니까 이미 했었던 어떤 전시나 아니면 작가 아니면 이제 하게 될 전시 같은 경우에 대해서 비평을 실제로 쓰는 저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 비평을 썼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베잘렐은 입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베잘렐에 입학을 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 입학을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입학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잘 쓰느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인터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서류 면접을 통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 성적이 평균 90점, 100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평균 90점 이상이 되어야 서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베잘레 대학원은. 아마 과마다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실습을 하거나 실제적으로 뭐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부 성적이 90점이 넘어야 했고 그 다음에 공인된 영어 성적이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분 호주에서 학부를 했기 때문에 그 졸업장을 가지고 이제 영어에 대한 거를 인정을 받아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마 뭐 산업 디자인이나 도시 디자인이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과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그동안 해오셨던 포트폴리오가 입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베짤레 같은 경우에는 입학 인터뷰를 보실 때 어떻게 내가 이 학교를 입학을 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나의 목표는 무엇이며 내가 베짤레에 와서 이루고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한 본인의 목표 설정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교수님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공부는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이스라엘의 수업은 아마 이스라엘식 교육법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브라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수업을 한다고 유명한데 실제로 대학원도 그렇습니다. 하브라타가 뭐 예시바나 탈무드를 배우는 학생들만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교수님이 절반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교수님과 학생들이 토론을 하는 시간이 수업 시간의 절반 정도가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것을 수업을 듣다가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면 전 동의할 수 없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교수님은 바로 그 즉시 수업을 멈추고 이 학생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사유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됐고,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혜야, speak up 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너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너가 너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네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너는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면서. 왜냐면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 주입식 교육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교수님이 저기 앞에 서 있고 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 대강의실 안에서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졸업을 하는 게 가능한데, 이스라엘은 학부 수업에 들어가도 실제로 이 교수님이랑 진행했던 학부 수업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교수님 설명을 하는데 한 100명 정도가 대강의실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손을 들고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랑 좀 얘기를 해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계속돼요. 그래서 학부나 뭐 대학원이나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일단 토론 문화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제 시스템이 가장 다른 점은 아마 다른 학교 분들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가장 다른 점은 시험을 어떻게 치는가입니다. 시험 스케줄인데요. 저희는 원래 한국에서는 학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시험을 쫙 몰아서 치고 방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다 끝나고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길게는 2달 정도, 겨울방학은 한 달이니까 한 달 동안 하고 여름에는 2달 정도 계속해서 과제가 나와요. 왜냐면 제가 다닌 이 대학원은 교실에 가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기초과목이다 보니까 모든 과목이 거의 소논문 정도의 분량과 그 정도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페이퍼로 다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목을 8개를 들었다. 그러면 저는 소논문 8개를 써야 되는 거죠.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이게 계속 스케줄이 계속 나오고 언제까지 써야 된다 이렇게 스케줄이 계속 나오면 그 기간 안에 맞춰서 한 2달 동안 시험을 계속 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시간은 뭐 2학기가 3개월 정도 된다고 하면 시험을 2달 정도 치기 때문에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한 5,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가장 어려웠던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학기가 끝나는데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은 계속해서 개인 연구를 하고 뭔가 결과물을 가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특히나 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전체 평균 성적이 70점 이하면 진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베짤레 대학원은. 그래서 전체 제가 8개를 쓴 소논문의 평균 성적이 70점에서 75점 이상이 나와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고, 한 학년을 두 번 하게 되면 세 번째는 없습니다. 3아웃이에요. 그래서
어, 2년 동안 공부를 시켜보고 아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제적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대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이고요. 네. 그리고 대짜잘에서의 공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아마 제가 선택한 전공의 특성상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 비평이라는 것이 철학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베짤렐은 영어 수업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저는 지금 3년 내내 다 히브리어로 수업을 했고 그리고 철학 과목이어도 아무리 아티클이 영어로 나온다고 할지언정 그거에 대한 토론을 다 히브리어로 하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랑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고 진학을 해서 수업에 들어왔더니 또 다른 레벨의 언어들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던 거죠.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하나 더 어렸던 거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대학원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가는데 한 번 수업을 시작하면 10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행군이에요. 굉장히 강행군이고 그 안에서 나오는 과제들도 굉장히 많고 그 와중에 교수님하고도 계속 이제 논문에 대해서 계속 토론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강행군이었고 체력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했던 점은 뭐냐면 이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야 너가 딱 봐도 외국인이잖아. 딱 봐도 우리 베짤레 대학원 그 한센 하우스 그 캠퍼스 전체에 동양인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3년째 그래요. 동양인은 저밖에 없고 히브리어에 대한 베이스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히브리어를 배워서 학교에 온 애 자체가 저희 과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많이 당황을 하셨어요. 제가 입학을 했을 때 많이 당황을 하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지야 너 듣다가 모르겠으면 수업을 멈춰도 된다. 멈추고 나 못 알아듣겠으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해도 된다. 그게 너가 가질 수 있는 외국인 학생으로서의 특권이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제 클래스메이트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수업을 듣다가 단어가 안 들리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말도 빠르고 철학이고 비평이고 예술이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야 저거 뭐라고 하는 거야? 무슨 단어야? 라고 하면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는 그 즉시 그 단어를 다 영어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고 교수님을 많이 괴롭혀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는 분명하고요. 근데 아마 이런 이해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학교를 좀 다니기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분명히 가면 우리는 너무나 다르게 생긴 외국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는 것이 또 이스라엘 학교의 특성이에요. 뭐 교수님이건 학생들이건 행정직원이건 상관없이. 그리고 또 특징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스라엘 수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교수님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론하듯이 수업을 한다고. 토론하듯이 수업을 하는데 이 토론에 대해서 다 같이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이스라엘 수업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유학을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 준비하셔야 되는 게 똑똑한 수다쟁이가 돼야 된다. 말을 하되 이 사람들은 또 근데 말하다가 중언부언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우물쭈물 한다고 하나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포인트와 끝나는 지점이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생각을 해서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 있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을 만큼 일상생활에서도 좀 준비를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똑똑한 수다쟁이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저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살아남았다라는 표현을 감히 씁니다. 저도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생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부터 해서 일단 외국 계좌에 신용카드 잘 안 받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은행 계좌 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8번 거절당했고요. 은행 계좌 여는 것 자체를. 그런데 이제 굉장히 감사하게 장학금을 받게 돼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얘는 계좌를 열어야 해라고 해서 저는 계좌를 열게 된 케이스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뭐 집을 찾는 거, 뭐 그냥 이스라엘 사회 안에 들어가는 거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이스라엘 생존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의 또 하나 장점은 이스라엘에서 한번 뿌리를 잘 받고 나시면 그 다음번 인생에 어떤 굴곡이 왔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거 정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전이 돼요. 이스라엘에서 살아남는 거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살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자취를 합니다. 저는 자취를 하지만 베잘렐에 속해 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가 생겼어요, 작년에. 기숙사가 생겼고, 그래서 베잘렐에 오셔도, 이제는 베잘렐 학생들도 주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잘렐 학생 기숙사가 있고요. 보통 히브리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감람산 캠퍼스에 이제 있는데, 베잘렐 기숙사는 시내에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고, 왜냐면 건축가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과제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시내에 몰려있기 때문에 시내 기숙사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특히나 예루살렘은 월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베잘렐에서 유학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기숙사에서 지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 찾는 것도 어렵고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자취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신경 쓰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막 이상한 세금도 내야 되고 물세, 전기세 내는 거 하나하나 다 정말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숙사에 들어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나는 기숙사는 절대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스라엘에 들어오시기 한두 달 정도 전부터 열심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서치하시면서 이제 주거에 관해서 리서치를 미리 하고 오시는 게 나중에 멘탈이 붕괴되는 일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집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제가 받은 질문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어디를 꼭 가라고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 마흐네 이후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한복판의 재래시장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 시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여기를 가면서 지금 옆에 보시는 오른쪽에 카페 있잖아요. 여기를 가게 되면서 저는 사실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 쑥 갈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들하고 교류가 별로 없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한국인하고 교류가 별로 없고 교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인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한국인 커뮤니티랑 좀 동떨어져 생활을 하는 대신에 유대인 친구 그룹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랭귀지 스쿨 울판을 보통 가잖아요. 울판을 가시면 선생님이 한 명 있고 학생들이 20명에서 25명 이렇게 쫙 앉아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무리 말을 선생님이 아무리 많이 시켜도 하루에 4-5문장 이상 얘기하고 집에 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울판의 특성상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히브리어를 사용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특성상 울판에 한국인이 보인다. 어디서 오셨어요? 말을 이제 한국인들끼리 모이게 되면 히브리어는 더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맥주를 한 잔 놓고 이렇게 까만색 티셔츠 입고 계신 아저씨가 앉아있는 저 자리에 저는 매일 갔습니다. 정말 매일 갔어요. 매일매일 저기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책 펴놓고 옆에 누가 앉으면 부탁을 했어요. 나 히브리어 배우는 중인데 나랑 이 책에 나오는 단어로 연습 좀 해줄래? 라고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커피숍에 오는, 커피집에 오는 단골들이랑 친해지면서 이제 저의 이스라엘 생활이 진짜로 시작됐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을 만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저는 얼마예요? 물어보는 것부터 해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뭐 숫자 세는 것도 다 여기서 배웠어요. 여기서 장 보시다 보면 숫자는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80년대 정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지랖도 넓고 정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 가셔서 그냥 들이대고 만나고 도와주세요. 친구해줘. 나랑 같이 놀아줘 하면 정말로 친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학을 오신다고 하면 공부할 거 굉장히 많겠지만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능사는 아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 많이 만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저는 뭐 다른 도시 좋은데 이런 데 많이 가봤지만 저한테 가장 베스트 올타임 레전드는 이 시장이에요. 마카네 유다 쇼. 유학 오시면 여기 와서 꼭 내 친구를 사귀고 털을 잡으십시오. 이것만은 꼭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유학을 와서 유학은 보통 이제 전문성과 특히나 대학원은요. 전문성을 넓히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오는 것이 유학이잖아요. 근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오시지 않으면 여기는 말 배우다가 1년이 그냥 가고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 듣는 거 따라가는 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생활이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또 명확한 목표 설정이 없으면 졸업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해서 내가 히브리어를 1년 정도 배울 거고 이 배우는 기간 동안 내가 어떤 학교에 어떤 과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거고 이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합격을 했을 때 내가 이 학교에 만약에 뭐 공부한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내가 못해도 맥시멈 4년 베스트는 3년이지만 맥시멈 4년 안에 내가 반드시 졸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없으면 이스라엘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오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를 하고 오셔야 돼요. 영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 기초 문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영어 문법을 잘 알고 계시면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기초 문법을 다지는 데 영어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울판에서 히브리어를 많이 배워도 수업을 다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 언어적인 능력이. 그래서 영어로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짤레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페이퍼나 논문을 영어로 쓰라고 독려를 많이 해요. 근데 영어를 상당 수준의 아카데믹 에세이를 쓰는 수준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일단 과목이 패스가 안 되겠죠. 과목이 패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서 내가 못하는 거 팔로우업을 계속 영어로 계속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랑 영어를 동시에 같이 배우면 되지 않나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감히 말씀드리기로 본인이 언어 천재가 아니라면 영어는 상당 수준의 아카데믹한 에세이를 쓸 수 있을 만큼은 한국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것이 본인의 시간과 비용과 본인의 에너지를 아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첫 질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생활을 세 단어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였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 네, 정말 애증의 히브리어고요.
정말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유학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는데, 유학을 하고 왔는데 히브리어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굉장히, 한국에서 히브리어 먼저 배우고 갈까요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영어 열심히 하고 오시고요. 여기 와서 히브리어 배우시면 되는데 사람들 많이 만나시면 되고요. 분명히 되는 일이고요. 하지만 히브리어는 아마 유학을 시작하면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저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히브리어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 하고 있는 생각인데, 내가 왜 굳이 히브리어로, 내가 왜 굳이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제3 외국어를 배워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까? 내가 미쳤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매일매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경험을 내가 썩히기에는 너무너무 특이하고 좋은 경험이니까 어떻게든 써먹어야겠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 특수해서 나중에 내가 이거를 내 진로의 앞날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이스라엘 유학이 생소한 이유는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나라는 좀 가능성이 많은 나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기에 나는 블루 오션을 헤엄치는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상어야라는 생각을 매일 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이 뻗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이 생각했던 게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 좀 되게 오그라드는 표현이긴 한데요. 황무지에 피는 꽃 같아요. 제가 여기 사막에 보면 이제 꽃이 되게 뜬금없이 한 송이씩 피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진짜로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강한 생활력과 정신, 멘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내가 오늘날까지 여기서 살면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곧 졸업을 하는 거는 정말 황무지에 피는 꽃처럼 나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좀 되게 대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상박합니다. 한인마트나 한인식당 이런 거 절대 없고요. 그리고 확실히 좀 스스로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29에 유학을 왔어요. 29에 유학을 왔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 중에 지금이 아니면 도전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될 것 같아. 그런데 뭔가 굉장한 이벤트를 인생에서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인생에 좀 전환점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스라엘 유학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추천을 드려요. 전혀 다른 인간이 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는 정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기사자라도 돼서 이스라엘에 오시길 바라고요. 재밌어요. 어렵지만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즐겁고 신기하고 즐거운 모험과 신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잘 하셔서 오신다면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유니크한 독특한 유학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35분이 지나갔는데 언제 지나간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뭐 45분 동안 그냥 밸런스 맞춰서 하면 되세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청중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 손 들기 기능을 통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말하기 권한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노지혜 선생님께서 직접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대화하면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바로 안 나오는 상황이 전 요즘에 익숙합니다. 이제 네, 조금 기다리면 질문이 올 거예요. 어, 제가 엄청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다 커버가 되는 것 같고 선생님께서도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기 사자와 히브리어 네. 살아남기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왜 이스라엘이냐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가게 되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었죠, 선생님.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는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네, 여행 갔다가 박물관에서 이제 아 이거다 하고 온 거 왔어요. 네, 네, 근데 네. 네, 홀로코스트 야드바셴. 네, 야드바셈 갔다가 아 이거다. 아 야드 바셈입니다. 야드 바셈이고요.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그, 네, 뭐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꼭 한 네, 번씩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뉴욕에도 아마 하나 있고 이스라엘 네, 예루살렘에도 있고 그리고 베를린에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뭔가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인상적인 박물관 중에 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 네, 다른 질문들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Q&A 게시판을 통해서든 아니면 순들 기능을 통해서든.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궁금한 게 네네네. 있는데 어, 그 이렇게 야드바셴을 다녀오셔서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베잘렐의 이 스페시픽한 이렇게 정책 뭐 비평을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그걸 또 이스라엘 베잘렐에서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이스라엘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과 관련한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한 걸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베잘렐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지만 학부 전공이 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실기를 하는 과에 들어가는데 좀 부담이 있었어요.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싶다고 한다면 비평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 비평이라는 과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예술 비평의 기본이 철학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사실은 제가 예술 정책과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이 과를 미학이라고 불러요. 음, 인문학의 정점에 있다고 하는 미학이에요. 미학의 기본이 철학인데 철학을 파고 들어가는데 히브리어가 굉장히 유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대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네, 그래서 이제 철학을 베이스로 하는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무도 안 왔었더라고요, 이 과를 한국인 중에. 제가 처음입니다.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 뒤에 한국 한 학생이 또 한 명 입학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초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그것도 저한테는 매력적이었어요. 네, 사실 베잘렐에 대한 그런 미담, 뭐 중요성, 유명함, 뭐 이런 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다녀오셨다는 분을 보진 못해서 그래서 노재 선생님께서 저희 얼럼나이시도 하시고 해서 꼭 연락을 드려서 이번 기회에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최초인 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아, 그 이전에 졸업생들이 계셨어요. 이제 학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3~4명 정도 계셨고, 대학원까지 하신 분이 한 2명 정도 계시는데, 이제 제가 전공을 하는 예술 비평과에는 한국인 최초, 아시아인 최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여러분 길을 터놨으니 길 터놓으면 따라오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오세요. 네. 어,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편하게 뭐 노지 선생님께서 질문하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은 뭐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면 아직 질문이 또 안 오는 네, 네. 상황이라서 제가 이것 중에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가 어떤 그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일정 수준 레벨이 안 되면 계속 유급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스라엘 학교의 장단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장단점. 아까 말씀드렸던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학교 수업 시간 안에서 말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수업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소화를 시키고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모르는 거 계속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고 나와서 교수님한테 쉬는 시간에 그거 잘 모르겠는데 썸머리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문 앞에 서가지고 썸머리를 휘리릭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음.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도와주는 것도 장점이고 토론을 많이 할 수 있게 내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틀린 걸 고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인데 동시에 그게 단점이죠. 왜냐면 뭐 가끔 수업 시간이 길어지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니까 어떤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말아야 할지에 대한 필터링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데 저는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 말을 많이 하는 게 단점이 또 되는 이유는 모두가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또 단점이겠죠, 저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계속 받아볼게요. 저희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베잘렐 다니시는 분들 초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서 여러분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술 비평하시면서 또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뮤지엄의 수석 큐레이터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추천할 만한 그런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뭐 전시관 같은 데가 좀 있을까요? 가장 추천할 만한 곳은 이스라엘 박물관이고요. 이스라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가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리뉴얼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장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박물관을 가장 먼저 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야드바셴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의외로 또 괜찮은 박물관이 텔아비브에 있는 아트 뮤지엄이에요. 텔아비브 아트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스라엘 아티스트, 현지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박물관, 그런 전시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 이스라엘에 오시면 이스라엘 국민 화가들의 박물관들이 다 따로 있어요. 뮤지엄이고. 나훈 구트만이라든지 뭐 모든 루벤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박숙은 이중섭 정도 되는 그런 화가들의 그 갤러리 자체를 그 자녀분들이 재단을 세워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물관들도 좀 가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좀 지역 특색에 드러나 있는 작은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시면 그냥 뭐 또 딱히 내가 오늘은 박물관에 가야지라고 정하지 않으셔도 그냥 길거리 다니시면 보이는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데 좀 들어가 보시면 현지 분위기를 느끼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한 1분 정도 남아서 저희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아까 사실은 그 PPT 마지막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네,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고 저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좀 선뜻 오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도전이기도 해서 좋아요, 오세요, 우리 학교 짱이에요, 이스라엘 짱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그냥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내가 어떤 인생에서 공부도 해야겠고 이 공부가 나의 정말 커리어와 내 인간적인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영어라든지 뭐 이런 갖춰야 될 소양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 굉장히 새로운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이 저희 끼인 세대에서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잘 해보시고 네, 본인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고 나는 인생에 큰 도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스라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재밌어요.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논문 잘 마무리하시고요, 선생님. 네, 코로나에도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저희가 또 이게 녹화해서 또 같이 올릴 거기도 한데, 배짤레를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막연한 생각보다는 선생님께서 주신 그런 팁이나 조언들이 성공적인 유학을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접속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꼭 다시 한번 꼭 뵀으면 좋겠고 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